31번 토지 출입. 틀린 것은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당의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얼마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7일. 그리고 특광별별 시장구에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1번 지문같이 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 설문에다가 시군에서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문제 내는 사람이 글자가 기니까 그냥 쭉 줄여가지고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명확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 특광별별 시장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그잖아요. 시장구에서 허가 받으라고 그러면 그럼 특별시 할 때는 누구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 말이 안 나와 있죠? 이제. 물론 실제 시험은 그렇게 안 따지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런 말 하면,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특광별로 시장구에서 하거나 A시에서 이렇게 할 건 이제 설문에다가 A시에서 사업할 때 그럼 A 시장에게 허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설문에서. 그래야 되겠죠? 자, 다시.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특광별별 시장구에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7일 전까지. 근데 만약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예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권리 침해 정도가 미약하죠? 그러니까 그냥 통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야간에 출입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받아. 그리고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이 너무 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놀란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 이제 사람이 사는 걸 무슨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라든가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토지에서 이런 말이 전제가 있는데, 그건 알려줘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잘 기억해야 돼요. 야간에는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이 표현만 잘 하시면 돼요. 행정청인, 이제 3번이죠.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아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네, 이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도 적어도 여기 1번에 시장군수라고 썼으면 여기도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이런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좀 성의가 약간 없네. 틀린 지문이라 하더라도 말이 좀 되게끔 해서 틀리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전혀 멍터리 해서 틀리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특광별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틀렸죠? 행정청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통지는 해야 되고 야간이라면 승낙은 받아야 돼요. 행정청도.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된다. 근데 지문 딱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맞는 지문 심심할 때 맹숭맹숭한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는 거고.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일시사용은 내 땅을 뭐 5년간 쓴대요. 그러려면 나 동의 받는 건 당연한데, 뭐 측량을 해서 잠깐 드나드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죠.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4번, 5번은 나와도 뭐 답이 아니고요. 이렇든지. 이런 정도만 뭐 지문에 나와주면 고마운데, 이제 이거보다 좀 까다로운 것들이 보지 않은 거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상식이네요. 그냥. 32번. 매수 청구. 틀린 것은 시장은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지? 틀려요? 단계별 집행계획 얼마 만에 수립해야 돼요? 2년이다? 3개월이다? 3개월이에요. 3개월. 저는 이게 길었는데 무책임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수립을 저 뒤에 할 것을 왜 하느냐 해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돼요. 다만 내가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한 게 아니고 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 안 했는데 다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제가 됐어요. 어떤 도로 설치하기로. 그럼 나는 그 예산 마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도 돼요. 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내가 본래 의도했던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준비를 이제 2년 동안 단계별 집행에 수립할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틀리게 안 나와요. 자, 그냥 특별하게 말 없이, 자, 도시군 계획서 결정 고시했어요. 얼마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돼요? 3개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그 도로를 놓겠다고 했으면 바로 도로 놓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제 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뭐 다 급한 거는 당장 할 것이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준비가 필요한 것들은 10년 후에, 심지어 20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20년 동안 하면 그 다음날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인데 1단계, 2단계가 있죠? 1단계 몇 년 이내?
3년이네. 거기서 3년이고 1단계. 그리고 그건 이제 2단계는 3년 후인데 또 1년 지나면 2단계 있는 것이 1단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3년 6개월 있다 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1년 지나면 2년 6개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년 검토한다. 어떻게 검토해요? 매년. 5년마다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검토할 필요성 알았죠? 투기 과열지구를 정했어요.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면 안 되겠죠. 금방 식었다 금방 뜨거워졌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1년마다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년 안 돼도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제하는 거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또 필요할 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데 그런 특별한 해제 신청 등이 없을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 이제.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시시각각 검토를 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이제 해제할 수 있고, 또 해제 신청하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혹시 얼마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야 되는 거 아세요? 너무 깊이 들어갔나? 해당 파트가 사죠. 여러분들 또 정신 산만해지니까 다시 여기만 보겠습니다. 몇 번이었죠? 그래서 1번 단계별 집행계획 3개월. 그리고 이건 5년마다 검토한다. 매년 검토한다. 매년. 도시공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당에 해당, 이게 저도 좀 너무 꼼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법 바뀌면 한글로 다 시켜놨는데 이거 옛날 지문을 그대로 하니까 좀 어색한 편들이 있어요. 이제 해당 시설, 요즘은 그 시설 이렇게 바꾼 데 있어요. 이제 한글화 시켜서 해당 시설,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도시공계획설 결정은, 여기는 또 그라고 해놨네.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했어요. 맞고, 도시공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도시공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제 이반 신청은 대만 아니에요. 그냥 토지 소유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누구만 돼요?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인 거. 토지 가치가 제일 높은 거. 그걸 논리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전답, 과손 다 상관없어요.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고.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고, 아니면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4번. 3번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식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4번을 보면서 3번은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3번이 틀리면 4번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문제 쓴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경우 종종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4번을 보고서 다른 지문이 옳고 그름이 판명이 돼요. 논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동의 없이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숫자가 틀렸고요. 자, 33번. 매수 청구 옳은 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자, 지목만 물어보니까 대예요, 대. 그럼 이제 토지에 한정된다 그러면 안 되고,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 취지인지, 아니면 지목을 물어봤는가 주의해야 돼요. 지목을 물어봤으면 대에 한정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대상형을 물어봤을 때는 토지에 한정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정착물, 건축물 포함한다. 어쨌든 1번 맞습니다.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식의 인가 또는 작성 등이 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얼마 이내에 결정해서 동의해야 돼요? 6개월 할 때는 항상 6 나누기 2는 3 해야지 안 헷갈리죠. 이제 묶어놔야 돼요. 세트로. 결정하면 얼마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매수 청구 받은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근데 가능성이 있긴 있죠. 주어체를 안 써놨는데 이제 설문에 지방자치단체 써놨으면 뭐 당연히 틀렸고, 그리고 이제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5번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린 거죠.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은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는 안 냅니다. 이제 주어가 주체가 누구인가 밝혀주면서 5번 같은 지문을 낼 거예요. 매수 의무자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거나 서울특별시인 경우 하거나 이렇게 해놓고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줘 이제. 예상 문제로서 조금 이제 허전한데 어쨌든 간에 5번은 틀렸습니다. 실효,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은 자신이 위반한 도시군 계획서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시정은 자신이 위반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자, 보고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죠? 해제 권고하면 해지를 한 위반이나 해지를 한 결정은 얼마 이내,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1년 이내 해야 돼요. 1년. 이것은 기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2번, 보고받은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3번,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질문 다시 한번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건데.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서 20년 된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5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서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국장도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고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효력 상실하게 되면 아까 이걸 주어를 틀리게 했는데 그 주어를 틀리게 안 합니다. 그것은 그냥 고시해야 되는 취지 마시면 돼요. 아까처럼 시장군수 이렇게는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72번 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용도지구 폐지하는 지구단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비슷한 표,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역에 있는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3개 이상 1km 이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하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말들 나오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건 맞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해야 된다 할 때는 이제 어딘가 대상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있어 틀린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서 틀렸습니다. 10년 정월 때는 택도 없다. 택지개발지구예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마련됐어요. 그럼 관련된 목적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 올랐다고 놀러만 다니고 흥청망청 놀러만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얼마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안 그러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5년 되는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36번.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걸 분석해서 제가 대학이라든가 묘지공원 정도만 보자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리 분석해봐도 거기에 있는 시설의 내용을 물어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지금 법 체계가. 그러니까 그냥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 법은 건폐율 또는이라고 했어요. 고쳐주세요. 및 그랬는데 및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단 말이고 어쨌든 우리 법에는 또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밑이라고 해서 틀리게 안 해요, 시험에서.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표 써야 돼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 포함해야 되는 거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있어야 되죠?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냐. 건축행위는 항상 용도, 건폐율, 용적률, 필요할 때는 높이.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색채, 크기, 규모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입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최고를 규제하고 싶으면 최고를 하는 거고 최저를 하고 싶으면 최저를 하는 거지 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10m 이상 50m 이하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 또는 하게 되면 둘 중 하나인데 거기도 밑 하는 것은 또는이라고 그냥 써주세요. 또는 둘 다 또는 2번 4번 다 또는으로 고쳐놓고 자, 맞는 걸로 자.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 틀리게 안 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용도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돼야 안 돼요.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서 아파트 관행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무슨 토지이용 계획서 떼는 사람이 왜 여기 아파트가 있지? 아파트 안 되는데 이상하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싹 뭘로 바꿔줘요?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바꿔주면 아파트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이걸 필요할 때 하는 거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용도적 변경은 그러니까 용도적 변경은 필요할 때 할 수 있죠. 필수다? 임의적인 것이다. 임의적인 것이다. 36번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란 말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될 거 해놓고 1의 2 해놓고 1의 2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이런 그 지구단위 이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체하는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요거는 개발 같은 것들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용이 기반에서 이게 필수가 아니에요. 요거 대체하는 내용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새로 나온 제도니까 1의 2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다 붙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더 추가할 때. 이게 없을 때는 여기 1, 2, 3, 4가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생기면서 반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을 빼야 되는데 출제한 사람이 이제 옛날 문제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어떤 문제집은 그래서 좀 다른 문제집에는 문제 될 때 해당 사항이 일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님을 선제로 한다 해놓고 반드시라고 써놨어야겠다. 근데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실수돼 절대 안 하는데 그냥 다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요. 시험에서 뭐라고 그래요? 포함해야 할 것은 그럼 용건용의 기반에서는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일 때는 그렇지 않다. 예외니까 이건 안 써놔도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반드시라면 안 써요. 이제 시험 볼 때. 근데 요걸 또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또 문제 낼 때 다음 중 반드시 해놓고 괄호에다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용건용이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럼 이제 1, 2, 3, 4는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 5번은 포함될 수 있고 자. 반드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신경을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37번. 행위제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맞아.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이제 입지계 최소구역에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입지계 최소구역은 굉장히 복잡한 번화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지구단위 계획보다 규제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사항 하는 것들이 입지계 최소구역에는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 좀 더 많다. 이런 정도. 용건용의는 포함돼야 돼요. 성장 관리 방안은 제일 한가하죠. 그러니까 뭐가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이죠. 2번 100%. 3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 안 냅니다. 지금요. 너무 쉽죠? 이제. 아까 그 모국장 응용한 문제인데 보니까 너무 쉽죠. 뭐 이런 근데 5문제쯤 나와 이 정도 되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해야 되겠네. 또 너무 쉽은 거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나올 수 있습니다. 7, 8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예.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구에 무엇을 주는? 지구에 부담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기 수립되고 있는 지역은 최장 5년. 우수소나 문화재는 몇 년이에요?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구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도시개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간평 문제야. 간평에서 개발 행위에서 도시개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고 심의를 안 거치는 게 있는데 성장 관리 방안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개발 행위할 때 심의를 안 거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응용 문제인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는 말 있으면 뭔가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냥 읽어봐 주십시오. 그 형질변경 규모 같은 거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근데 주거지역의 형질변경 허가는 얼마까지 돼요? 원래 얼마까지 돼요? 1만 미만이 1만 주거라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억하시고. 38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완화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완화가 되는 거죠. 용, 건, 용이 있으면 일단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건축의 용적률, 용 있네요. 건폐율, 건 있죠. 4번에 용 있죠. 용건, 용이 있죠. 그럼 3번이네 뭐. 건축물의 구조 안전 제한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택법, 건축법에 있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만약에 주택법, 건축법에 있는 것이 2개 이상 나왔다. 그럼 그건 이제 그때 그냥 여러분 찍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뭐 조경이라든가 뭡니까? 접도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강의 안 합니다. 머릿속에 외운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용건용이 기반시설을 가지고서 용건용이 가지고서 그거 빼고 찾으면은 아무리 안 돼도 확률이 반은 돼요. 그럼 됐지 뭐. 만약에 이상하게 나왔을 때 이상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요거 거의 나와요. 이상하까지. 근데 이상하까지 다 정리하면 이제 확률이 반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못 외우니까 그것을. 자, 용건용이 높이는 완화할 수 있다. 39번 행위제한 완화 틀린 것은 도시적에서 이것도 이제 29회 때 어려운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응용한 건데 그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틀리라고 낸 거거든요. 그럼 다른 거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어렵지만 공동개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이제 나오면 걔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싶어서. 그리고 공동개발 어렵지 않잖아요. 공동개발할 때 얼마까 120% 완화할 수 있다. 뭐 합벽이라든가 주차장 공동이용이라든가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든가 이런 말 나왔을 때 이제 공동개발을 연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 풀어보죠.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20% 완화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공동개발 말고 이거 하나 있어요. 자, 개발진흥지구 있으면 용적률 120% 완화할 수 있어요. 120 완화. 이제 아마 시험에서는 12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120%가 완화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한 3개쯤 내놓고 전부일 가능성이 많아지죠. 합벽. 그리고 다른 거 이질적인 게 되면 추론을 더 추측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맞는 걸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120 완화할 수 있다. 이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그 전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내가 토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토지에 100제곱미터 중에 2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A라고 한다면 곱하기 얼마만큼? 100분의 20. 이것만큼 완화돼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얘만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용적률은 좀 어려워요. 만약 B라고 한다면 곱하기 1.5 곱하기 100 빼기 20분의 20. 이거만큼 완화돼요. 물론 여기다가 B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A 더해주면 되겠죠.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여기는 100분의 20만 딱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100분의 20이 아니고 여기서 20을 또 빼줘요. 여기서 20대가 준 것만큼.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얘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80분의 20이잖아요. 이게 4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많이 완화된다 하면서 공식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혹시 물어볼 때 뭐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가지고 뭐 풀어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이거 풀어보다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숫자 지문 중에 그럼 2개는 가려질 거예요 아마. 요거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그리고 요 앞에다 1.5를 곱했잖아요. 많이 커져. 굉장히 많이 알아요. 높이는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근데 이제 이거 아니어도 그냥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높이를 120까지 그리고 용적률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거 아니어도 공공시설 부지 안 줘도 그냥 완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120 완화하는 게 또 뭐가 합벽 건축한다라든가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주차장이나 계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거나
이럴 때 이건 이제 완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높이 버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왔지만 버릴게요. 높이는 자 개발진흥지구 도시역에서 자 이제 도시외기 지역은 그냥 150, 200을 완화할 수 있고 도시외기 지역은 이렇게 내가 땅을 희생했더니 완화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동개발 등은 이제 특광별별시장수가 이렇게 좀 해라 추천했더니 그에 따라서 키트 가잖아요. 완화할 수 있다. 얼마까지? 120까지. 자, 그냥 개발진흥지구 얼마? 120. 그다음에 합벽이라든가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렇게 공동으로 계단 등을 주차장을 이용한다 할 때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0까지 완화했어. 120까지. 제일 완화했어. 그리고 여기 이제 공측은 용적률은 어려우니까 이건 하지 말고.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건 하지 말자. 요거는 하라 이거요. 요거 나오면은 얘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여기가 용적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 200이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여기 60 두면 되잖아요.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6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20. 땡땡땡땡 12. 60에다가 10이 더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72%.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72%. 아까는 안 주면 60인데 전 100에다 60인데. 그리고 용적률은 만약 200이라고 했죠? 200 곱하기 1.5 곱하기 80분의 20이에요. 100에서 20을 뺀 거야지. 나누겠다 지금. 4분의 1인데 여기 50이네요. 75%. 원래 200 있었죠? 그럼 얼마예요? 275%. 얘보다 훨씬 많이 완화된 정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275%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건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적률은 훨씬 많이 된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혹시 물어보면 그냥 건표를 계산해서 얘보다 훨씬 큰 숫자 찾으면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확률이. 뭐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정리해도 좋고. 그래서 1번 받고요. 2번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 건축물 높이 120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오니까 또 자꾸 내고 그러는데 이제 몇 번 보면 어려운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꾸 보면 이제 처음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낸 걸 내는 게 아니고 틀리라고 된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시험에 안 나왔던 이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어려운 거고 보면 얼마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틀리라고 내면 얘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얘를 내 이제 4번 도시가 아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에 150 완화할 수 있죠?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0번은 뭔 소리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지워버리고 이런 거 안 내요. 고원 해제,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용도지구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정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개발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말했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 행위를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농지법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개발 파트를 하루에 다 해야 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얘가 하루에 다 들어가 있다. 여기가 제일 뒤에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농지법은요 466페이지 466페이지 농지 모두 고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그런데 이 말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괄호에 있는 거 읽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실제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농지이다 아니다.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지목이 창고예요. 창고용지예요. 창고용지.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이다.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는 지목하고 상관없어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현황을 뭡니까? 존중해서 농지를 보호하려는 게 농지법이에요.
농지가 훼손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예요. 그냥 다 보호하겠다. 다만 전답 과손이 아닌 것들은 본래 목적이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3년 이상 농작물을 정작하지 않으면 농지가 아니고 그냥 3년 미만일 때, 전답 과손은 원래부터 농작물 정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기만 하면 농지고. 근데 연출을 물어봤을 때 그런 것이지, 그 말 없이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자, 뽕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러니까 오디를 따서 재배해서 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농지예요. 그냥 전답과서 아니어도 다 농지예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집을 짓겠다, 농지주는 허가 받아야 돼요. 지목 안 따져도, 지목 안 따지고. 다만 전답 과손, 이제 기간을 따지면 전답 과손이 아닐 때는 얼마 미만일 때 농지가 아니라는 거야. 3년.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려고 지적법 봤어요. 지적법 보니까 맨 앞에 전답 과손 있더만요. 저도 시험 봤지만 이거는 지적법 뭐 한 두어 시간 봤으니까 뭐를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장용지 있죠? 자, 목장용지에서,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 지적법 하니까, 자, 공간정법 하니까, 목장용지는, 만약에 목장용지에서 2년 동안 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를 뭐 거기서 무슨 뭐 수확을 했습니다. 농지다 아니다? 아니에요. 3년 이상 해석해야 돼, 3년 이상. 전답과선에서, 근데 전답과선에서 유시수를 2년 동안 재배하고 있어요. 농지다 아니다? 농지다, 그거는. 걔는 원래 농사 짓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답과선, 이제 만약 기간을 따지면 전답과선은 이제 3년 아니어도 농지가 되는 거고, 전답과선 아닌 것들은 3년 이상 해야 농지가 되는 거고. 그냥 그 기간 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자, 대통령령 좋아하는 다년생식물, 뭐 뽕나무라든가 유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 농지예요. 농지.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자, 여기는 조경 목적으로 식재잖아요. 조경 목적이면 농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마당이 넓어서요. 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뭐 소나무 무슨 나무 심어놨어요. 구경할 거야. 뭐 감상하려고. 농지 아니죠, 당연히.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농지 아니에요.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목이 답이에요. 지목이 답인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되는 양수, 배수 시설 부지. 농지도 아니다. 자, 농작물 경작하려면 물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지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예요, 농지. 근데 농사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거 하면 다 농지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농지를 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농사를 짓는 행위 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따가 여기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웅덩이를 설치했어요. 농지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농사 짓는 행위니까. 그래서 유지 부지는 농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제방부지, 수로부지, 농로부지, 여기다가 농로 설치했어요. 이거 농지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농사짓는 행위인데 이걸 농지 전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과 이제 다른 것들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의 그런 취지 제도가, 이 허가 제도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산물 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인데, 농산물 생산 직접적인 행위는 농지 전용이 아니고 그냥 농지고,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행위들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농어가 주택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자, 농사하는 행위들 먼저 볼게요. 다시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하는 거, 농로부지, 제방부지, 수로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지, 양수, 배수, 시설 부지 다 뭐예요? 농지예요. 그냥 농지. 간이 퇴비장 부지 농지예요. 그리고 간이 저온 저장고 농지예요. 근데 그 면적 같은 것들이 불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뒤집어서 안 보겠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기다 농막을 설치했어요. 농지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농막 부지도 농지거든요. 다만 농막 부지는 얼마 이하야 돼요?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6평집 돼요. 6평.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농막 부지, 농지다 하는 거였지. 이거 말고도 쭉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외우지 말고 농사 짓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은 그건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농지 전용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신고는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농어가 주택이라든가 어린이부터 마을회관이라든가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 여기 축사를 설치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요. 축사부지나 비닐하우스 부지도 농지죠? 그러니까 이거 설치해도 농지 전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농지라는 말은 농지다가 이거 해도 농지 전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근데 이럴 때 농산물 생산시설 부지고 농산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농업용 시설 같은 거 있어요. 농업시설. 그것도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담배 건조장 정도 생각이 나요. 제가 상적으로. 담배 건조장을 여기다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면적 보면서 농지용 신고만 하면 돼. 이제. 그 농산물 생산하는 거 관련성이 깊잖아요. 직접 생산은 아니지만. 여기다 일정 규모, 약간 작은 규모의 농수산물 뭐 판매시설 같은 거. 우리가 가다 보면 여기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죠. 참외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농지전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농장한테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규모가 좀 작아지면 시도이사, 더 작아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약집에 소개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얘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법률가 복잡해요. 예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토지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어디가 더 그러니까 얘가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면적이 어디가 더 넓겠어요? 얘가 더 넓게 얘가 3만 미만. 얘는 그럼 얼마면? 3천 미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수사고자 복잡하지 않으니까 했던 거예요. 여기가 만 2천만 돼도 제가 강의 안 해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얼마? 3만 미만. 그리고 3천 미만. 이제 시도지사는 3만 이상 30만 미만. 3천 이상 3만 미만인데 요거보다 얘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얘만 알면. 얘를 정확히 아세요. 얘를. 요약집은 위를 했는데 아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래가 더 쉽고 그리고 아래를 알면 위를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요.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좀 법률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디귿에는 토지 개량시설에 해당되는 양수 폐시설 부지도 농지.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꿀벌 10군 사육하는 자. 농업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가금 천수. 1년 중 며칠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돼요? 120일. 농업은 며칠이에요? 90일. 연간 판매액 얼마 이상? 120만 원. 비닐하우스, 축사, 고정식 온실 이런 것들 얼마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해서 단연생식물, 농작물 정작 이런 거 하게 되면 농업인입니다. 3번.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내용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있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 총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호한 자는 인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자, 괄호에 있는 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일단 1번부터 할게요. 상속 받았어요, 농지를. 내가 농업 경영을 해요. 소유 상한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농업 경영 안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1만. 그 1만 내가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건 놀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괄호에 보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0만 상속 받았어요. 농업경 안 하면 1만 가지고 9만 처분해야 되죠? 그리고 남은 1만 이제 임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만 통째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임대를 하는 것처럼 속여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 상한을 추구하는 임대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소유 상한 제한 받지 않고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내가 10만 상속 받았어요. 농사 졌어요. 그럼 제한 안 받아요.
농사를 짓기 싫은데 10만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농어총공사에 맡겨야 돼요. 맡겨서 한국농어총공사가 확실하게 이걸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이 담보되면 소유 상한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농어총공사 위탁에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이도저도 싫어서 1만 가져 1만 제곱미터. 농업 경영 안 해도 되고 뭐 임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뭘 임대해도 상관없습니다. 1만. 자, 이제 인홍하는 것도 볼게요. 인홍 농지.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농지가 생산해야 될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담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농어총공사의 위탁에서 임대하면 그때는 이제 10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인홍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잡초만 무거지게 놀리고 싶다. 1만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1만 가지고 있다가 또 이것도 뭔가 뭐 좀 용돈이 필요해서 임대하고 싶다. 임대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내 맘대로. 1만 부면에서는 내 맘대로 임대할 수 있다는 거고 놀려도 되니까. 이제 만 1만 초과해서 임대하려면 한국농어총공사에 위탁을 하라는 건데요. 이제 그것은 문제 나올 때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만 볼게요. 다시 괄호 보지 마시고 이제 버리고. 자, 상속받았습니다.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얼마까지? 1만. 인용하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임대하지 않으면 얼마까지? 1만까지. 4번.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농취증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 내 거예요, 네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잖아. 얘는 농업법인 합병. A와 B가 합병해서 C를 만들면서 A가 장부상 A에서 C로, B에서 C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기 할 수 있잖아요. 형식 수취할 수 있죠? 그거 내 거예요, 네 거예요. 내 거니까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3번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한다. 내 거예요, 네 거예요? 내 거. 갑, 을이 농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반씩 잘라서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럼 너 내 거지. 뭐 지분을 그냥 딱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나눠 가지고 뭐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면적만큼 나눠서 가졌을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필요하다, 필요 없다. 상속 막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농취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시효 완성. 이거 누가 인정하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 거예요, 네 거예요? 내 거 필요 없다. 내 거 하나 더 있죠. 환매. 뺏겼던 거 되찾는 거. 공익사업을 위해서 무슨 그 법의 근거는 여러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환매할 수 있는데 환매하는 경우 농취증 필요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이 필요하다. 농업인 주택 부지로 했잖아요. 얘는 그 목적이 딱 결정돼 있어요, 안 목적이 결정돼 있잖아. 그럼 농업인 주택인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공부를 더 심화학습하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 받은 자는 목적 사업에 얼마 이내에 착수해야 돼요?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처분 사유, 농지 처분 의무가 생겨요. 그것을 시장 군수구청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됐는가 안 됐는가 알아야지 너 농지 처분해 이렇게 통지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취증, 이거 농지를 취득하는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목적과 결부되면 농취증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 허가, 신고, 15. 학교나 농업생산단체, 연구단체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 되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 되고 1000 미만인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농지정 허가나 농지정 신고를 하는 사람이 그에 해당되는 목적 사업과 관련되는가, 과연 허가 신고 대상인가 확인해야 돼요. 다만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농장이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어쩔 수 없다 포기한 거예요. 농지증 필요 없다. 평균 정사율 몇 퍼센트? 15%. 그리고 농지개발사업지구에는 농원 부지 등의 농어촌 관광 휴양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법이 정한 목적과 관련돼야 돼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확인합니다. 근데 얘네는 농업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뭐는 필요 없다.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농지증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할 때도 얘가 답일 가능성이 거의 답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할 당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하면 얘예요, 얘. 여기 이것 때.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주거 지역, 상업적, 공업적. 요거 이제 협의를 거친 농지하고도 다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많이 있어요. 협의를 거친 농지는 꼭 주상공만이 아니고 다른 게 있지만 다 관련성이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적인 농지는 이미 협의를 거쳤을 수도 있고 협의가 면제되더라도 그것은 농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틀린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따라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무시. 농업법인, 그리고 이제 이게 기출 문제들 보면 형사처벌 기준도 이제 상한 그 하한선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막 문제집 보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걔네들 또 쓰면서 무슨 말인가 모르고 기억도 못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은 제가 한 군데만 하자고, 한 군데만.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어디에서? 주택법에서. 주택법은 우리가 관련되잖아요. 공급소득 교란이 금지라든가 전매 제한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뭐 그게 답이 되더라도 그냥 버리자 이거예요. 답이. 전에 토지 출입에 대해서도 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인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틀린 질문 나왔는데, 물론 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만은 강의 안 합니다. 그래도 이제 토지 출입은 잠깐 드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안 해요. 이제 과태료 부과 정도는 있는데 그렇더니 나오면 읽어주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택법 더구나 공급소득 교란행위 금지는 교란행위와 전매 제한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뭐 내다 보니까 하도 내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하자 이거.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형사처벌은 그냥 안 읽어보겠습니다. 자, 3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해요. 내 거예요? 네 거예요? 농지증 필요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것도 그냥 내 거죠? 필요 없어요. 농지 소지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발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군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시장, 구청장, 읍면장, 읍장 또는 면장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확인도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6번. 근데 이제 권리 제한이나 권리 박탈 같은 것은 읍면장이 하면 안 돼요. 뭐 대리 경작자를 지정한다라든가 농지 처분 의무 있음을 통지한다라든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제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것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자, 군대를 가게 되면 농업 자기가 직접 작용하기가 곤란할 수 있죠. 곤란한 게 아니고 뭐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작용을. 그럴 땐 뭐 할 수 있어요? 위탁 경영할 수 있어요. 6개월간 미국 여행 중인 경우. 어떻게 돌아오려고 미국 갔지? 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몇 개월 이상이에요? 3개월 이상.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뭐 자기가 할 수도 있겠죠. 지방의회 의원이니까. 어쨌든 뭐 이건 사례를 지방의회 의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에 바빠서 작용 못할 수 있죠.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이 청산 중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어요. 청산 중이면 자기가 굳이 안 하고 남에게 맡길 수도 있죠. 이제 일 시킬 수 있어요. 뭐 임대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위탁 경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는 얘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져요. 이제. 교통사고로 치료가 몇 개월 이상 필요해요? 3개월 이상 필요해야 돼요. 틀렸고. 7번. 농지법 조문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하는 것은 유효농지의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이거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은 이행강제금이고요.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도 이거 시험 볼 당시에 니은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뭐 강조 안 해요. 뭐 징역 같은 거 강의 안 합니다. 벌금도 강의 안 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3년 이하도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안 하는데 기억 이것은 당연히 강조합니다. 대리경작 100분의 10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니고 굉장히 비싸다 하면서 이걸 말한 적도 있었어요. 100분의 10 너무 비싸다 현실 안 맞다 하면서 제가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자극을 더 드린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2니까 이행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몰라도 2번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가운데 있는 것까지 알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있는 걸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기억, 이것은 강조를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8번까지 보고 10분 쉬죠. 그 해당 페이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휘경을 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겠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가끔 이렇게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알 수 있죠.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토요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들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얼마가 혹시 아세요? 이거 꽤 어려운 건데 1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1년. 1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처분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처분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그때 이제 비로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년간은 합법적으로 내가 사람들 누구한테 팔 것인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수인을 찾아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제. 근데 1년 동안 팔기 어려우면 자기가 팔기 어려우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대신 좀 팔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네가 좀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안에 팔아야 돼 내가 1년 안에 팔아야 돼. 1년 안에 6개월 너무 짧죠. 농지면 한 10만 제곱미터다 6개월 어떻게 팔겠어요. 1년도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제 매도 위탁이나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이제 하라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한 자, 질병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자, 다시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요. 질병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못했다. 처분 의무 발생 안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전용 신고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농수산물 유통 가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를 가서 지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농사는 자기가 짓는 거니까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지면 처분 의무 면제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파도 돈만 있으면은 뭡니까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거든요. 질병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만약 정당한 사유가 되려고 하면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는데 그 지역이 무슨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뭐 중단됐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당한 사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질병, 이 사람의 질병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실제로 건축 공사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겠죠?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 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매도 위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한국 농어촌공사를 한국토지대공사로 해서 지문에 놨지만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답으로 처리는 뭐 거의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한국농어총공사 나와야 되겠죠? 모르니까 혹시 안 보는데. 근데 이 말을 또 왜 이걸 또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거의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농업 경영을 안 해도 되는데 농지를 소유할 사람 있죠? 이 사람들 있죠? 쭉 올라가고. 그거 말고 누구 있어요? 교조, 상담, 이전, 한평, 매수에서 이 평은 이제 평균계산 15고요. 1500도 있고. 이거 뭐야? 한국농업총공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 안 해도 되죠? 물론 국가나 지자체도 농업경영 안 해도 되고요. 이건 뭐예요? 상속농지, 담보농지, 인용농지, 농지정 허가신고 협의를 거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업경영 안 해도 된다. 한국공사, 매립농지, 토지수용.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택공사도 나오면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한국토지택공사가 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축농지, 아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농지를 수용해서 이제 비축하도록 하시죠. 미리. 그럴 때는 한국토지공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농지를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농어총공사의 위탁에서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몰라도 되고 혹시 한국토지택공사 나오면 농지법은 왜 토지택공사 나왔냐 무조건 틀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리게 안 나. 답이 아니에요. 다른 답이 있습니다. 한국토지택공사도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하는데 뭡니까? 구체적으로 농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들은 이제 한국농어총공사 하겠지만, 어쨌든 5번 같은 것들은 답이 아닙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9번부터 오겠습니다.